안녕하세요. 올랜도 킴입니다. 오늘 또 주간 시황과 더불어서 종목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한 주 동안의 시장 동향 한번 보겠습니다. S&P 500 같은 경우는 한 주 동안 때 0.35% 하락했고, 다우 같은 경우는 0.5% 하락했다. 나스닥만 조금 상승했죠. 0.24%. 그러니까 미드캡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있고, 자, 마이크로캡만 조금은 0.72% 상승했다 해서 지금 이제 나스닥 100하고 마이크로캡 있죠. 페니스닥 이런 것들만 좀 상승했던 한 주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한 주 동안의 빅테크 한번 보시게 되면은 빅테크 중심으로 일단 좀 혼조세가 나타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특별히 메타가 좀 많이 올라갔죠. 많이 빠졌던 종목들이 좀 올라가고, 마소도 역시나 좀 많이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테슬라 역시도 좀 빠졌던 종목들 위주로 좀 많이 갔고, 계속해서 달리는 것들은 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AMD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갔죠. 엔비디아는 거의 보합 수준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오라클이라든지 팔란티어 이렇게 일단 지금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조금 주가가 좀 많이 형성되면서 올라가지 못하는 모양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장이 이런 것들이 흘러갔고, 자, 파이낸셜이 상당히 안 좋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자, 그랬던 이유는 다른 것보다는 트럼프가 10%의 상한선, 이자 상한선 때문에 이런 양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뭐 헬스케어나 이런 것들은 뭐 나쁘진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에너지주는 상당히 좋았고, 자, 그 다음 또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컨슈머 디펜스라든지 인더스트리 이쪽은 조금 일단 지금 이제 차익 매물 아니면 약간의 눌림목이 좀 나왔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전반적으로 시장 자체가 조금 혼조세에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한 주 동안의 퍼포먼스 한번 보겠습니다. 11개 섹터를 보고 있는데, 우리가 제가 ETF는 하지 않고 있죠. 그래서 11개 섹터 안에 ETF를 찾아서 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일단 요거하고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ETF는 크게 우리가 문제가 없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자, 베이징 머티리얼스 한 4.5%로 많이 올라갔고, 에너지가 3.63%, 그 다음에 컨슈머 디펜스가 0.96, 헬스케어가 0.58로서 한 4개 섹터는 상승했고, 자, 나머지는 뭐 보합이었고, 한 6개 정도가 지금 이제 좀 하락이 되었다. 그래서 하락세가 약간은 깊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거의 혼조세를 갖다 보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 테크놀로지가 조금 하락을 했고, 인더스트리 산업 분야가 좀 하락했다. 그 다음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도 좀 하락했다. 그래서 이쪽 분야가 좀 하락했는데, 이쪽은 다시금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주 동안의 가치주하고 성장주 한번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이번에는 일단 성장주가 좀 많이 오르니까 가치주가 조금 내려가는 모양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서 장이 움직이고 있는데, 이번 장에는 좀 성장주가 많이 올라갔다. 나스닥이 좀 많이 갔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월드 에쿼티는 0.11% 상승했고, 이머징 마켓이 2%나 많이 올라가고 있죠. 우리나라 시장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갔다. 미국을 제외한 외국 시장도 0.99%, 그 다음 디벨 마켓이 0.98, 이렇게 되고 있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머징 마켓이 좋은 그런 시장을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전 세계 시장 한번 보겠습니다. 브라질이 좀 많이 올라갔죠. 한 10% 정도 올라갔고, 프랑스가 0.49, 그 다음에 지금 UK가 0.86, 그 다음 젊은이가 0.32 정도로 일단 조금씩은 상승했다. 미국은 좀 0.38% 하락했고, 일본이 좀 많이 하락했죠. 금리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 다음 차이나는 0.35 정도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20년 채권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는 0.15% 정도 상승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 큰 움직임은 없었죠. 자, 아무래도 20년 장기채는 아직까지는 뭐 큰 폭의 움직임이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큰 폭의 하락도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상품 시장 한번 보겠습니다. 골드 자체가 좀 많이 올랐죠. 골드가 8.71% 상승했고, 실버가 지금 14%, 그 다음에 플래티늄이 20%나 상승했다. 요번에 한파로 인해서 내추럴 가스가 35%나 큰 폭에 뛰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US 달러 같은 경우는 1.9% 좀 하락이 되었고, 아무래도 약달러 원하고 있으니까 파운드 같은 경우는 1.93, 그 다음 유로도 1.96, 재패니스 엔도 1.44% 상승했다. 달러는 조금은 하락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요 차트는 S&P 500의 매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컨센 매출이 어느 정도 되고 있을지, 예측치가 2135 정도 되고 있죠. 2015년도가 1994 정도 되고 있었습니다. 자, 그랬던 것이 계속해서 상승이 되면서 여기는 2135까지 올라간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매출의 증가는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 아무리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기업들의 매출은 계속해서 증가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EPS 같은 경우는 여기를 갖다 313 정도로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EPS 2010년도 걸 말하고 있습니다. 컨설을 갖다가. 자, 그렇게 할 때 313에다가 보통 한 24배수 정도 해주면은 적정 주가 나오겠죠. 자, 그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얼마만큼 나오는지. 자, 그래도 그걸 곱해주면 되니까 313에다가 자, 곱하기 해서 24죠. 자, 그렇게 했을 때는 현재 적정 주가는 7,500까지는 가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야드니에서. 이런 식으로 일단 체킹하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야든이 같은 경우는 현재 2010년도 갖다 6,300에서 7,700까지 주고 있다는 거죠. 6,300은 한 20배수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배수에서 24배수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주고 있다. 자, 그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6,300에서 7,700까지를 보고 있는 것이 야든이다. 2010년도. 자,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야든이 같은 경우는 큰 변화가 없다면, 외부 변수가 없다면 2030년도까지 500까지는 가지 않겠는가, EPS가.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앞으로 계속해서 우상향할 가능성이 많이 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이기 때문에 출렁출렁거린다 하더라도 저 길게 보신다면 충분히 주가는 계속해서 갈 수 있으니까 장기 투자가 맞지 않나.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리세션이 일단 한번 발생하면 주가 이렇게 출렁거릴 수 있는데 이게 자, 그럴 가능성이 별로 없다. 자, 그렇게 현재로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자, 다음 밸류에이션 한번 보겠습니다. 포홀드 기준으로 했을 때 테크놀로지 있죠.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정보기술 자체가 25배수 정도 되고 있죠. 옛날에 거의 보시면 30배수가 넘어갔습니다. 자, 그럴 때가 좀 고점이었고 지금 25배수 정도 내려오고 있으니까 지금은 여기서 좀 반등이 나올 가능성도 있겠죠. 그래서 상당히 밸류에이션이 많이 내려온 것이 현재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정보기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S&P 500은 22배수 정도 되고 있죠. 그래서 1나누기 역수를 하게 되면은 요건 주가 수익률인데 아무래도 요거는 지금 이제 4.23 정도 되고 있습니다. 10년물 금리가 요거보다는 높으면 아무래도 이쪽에다 투자하겠죠. 그래서 그걸 해보게 되면 1나누기 22배수입니다. 1나누기 22. 자, 그걸 해보게 되면 1나누기 22죠. 자, 그렇게 했을 때 현재 모습 속에서 4.5 정도가 나오니까 아직까지는 이쪽이 조금 더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즉 말해서 주가 수익률이 조금 더 많이 늘어난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일단 4.3이라든지 이렇게 넘어갈 때 있죠. 그렇게 되면 시장이 조금 아무래도 이쪽보다는 이쪽으로 또 쏠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쪽은 위험 자산이고 요거는 일단 지금 이제 무위험 자산이죠. 채권에 투자한 무위험 자산이니까 저쪽으로 자금이 조금은 흘러 들어갈 수가 있다. 이쪽으로 계속해서 올라갈 때는 자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4.3을 갖다 돌파해서 계속해서 아무래도 금리가 올라갈 때는 우리가 좀 조심을 해야 될 때다. 지금 밸류에이션을 가지고 봐서 자 그런데 그거 밑으로 있을 때는 뭐 큰 폭의 주가 자체가 내려가진 않는다. 그래서 4.3을 갖다 우리가 조금 일단 지금 마지노선을 보시면서 그 위로 올라갈 때 그때는 좀 조심을 해야 될 때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렇지 않으면은 아무래도 주가 달리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현재로서는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가 많이 내려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밸류에이션 좀 고평가된 거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산업재 같은 경우는 25배수 정도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산업재가 25배수. 자, 그런데 S&P 500이 22배수죠. 그러니까 S&P 500보다 좀 고평가돼 있다. 자, 그렇게 보고 있으니까 자, 산업재가 약간 주춤거리는 그런 모양이 있다. 한 직전 고점까지 밸류에이션이 올라왔죠. 자, 그런 가운데 있는 것이 현재 모습이 돼서 산업재가 그렇게 확 날아가지 못하는 가운데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 또 봐야 될 것이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있죠. 이쪽 분야도 조금 일단 지금 고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22배수인데 S&P가 21.8배수니까 거의 비슷하죠. 그러니까 구글 같은 이런 것들이 조금 눌림목을 받고 있다. 자, 그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한 주 동안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봐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급격하게 많이 좀 하락했죠. 하락했던 이유는 그린란드가 내 땅이다. 뭐 전쟁도 불사하겠다. 자, 그렇게 하다가 주가가 폭락을 했는데 자, 그에 반해서 다시금 주가가 큰 폭에 상승했던 이유는 뭐 그런 일이 없겠다. 타코로 일단 변화가 됐죠. 타코로 변화됐던 결정적인 원인은 다른 것보다는 국채금리가 많이 일단 올라가면서 불안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국채금리는 올라가고 있고 주가는 떨어지니까 못 견디니까 결국은 아무래도 시장을 갖다 돌려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만큼 트럼프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주시장이다. 그래서 별로 안 내려온다는 거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올 때마다 대기 자금이 있기 때문에 큰 폭에 빠지지는 않고 있는 것이 현재 S&P 500의 지수가 되고 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아직도 물론 7전을 돌파하지는 못했는데 조금 일단 셧다운 문제도 있고 또 실적 발표도 있고 그러니까 왔다 갔다도 할 수 있겠고 셧다운에 따라서는 조금만 눌릴 수도 있겠지만은 빅테크 실적이 좋으면 또 뚫고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런 가운데 있지만 아직까지는 상승의 추세를 보고 덤벼야지 여기서부터 뭐 꺾인다. 자, 그런 연유는 아직까지는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일단 안 좋은 그런 실적 발표가 있다 하더라도 전망이 좋으면 다시금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빅테크들이 상당히 안 좋은데 그 이유는 실적이 이미 발견되었고 그 다음 나오는 가이던스가 좋다면 다시 주가는 올라갈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지켜봐야 될 때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다우 주봉 한번 보시면 다우가 좀 많이 올라가서 한 주 동안 좀 꺾이는 모양이 있었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내려갔던 것이 다시금 올라가는 모양이 있었죠. 그래서 지금 나스닥으로 약간은 자금이 혼조가 돌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러셀도 많이 올라갔던 것이 이제 차익 실현이 좀 나오는 가운데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나스닥이 올라가고 나머지 종목들은 조금은 꺾이는 모양이 있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다음 일본의 10년물 금리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2.257까지 되고 있고 이제 2.4까지 한번 갔던 적이 있죠. 자, 그렇게 아직도 상승의 추세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자, 미국과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의 10년물 금리는 좀 올라갔다가 그나마 좀 내려온 모양이 있다. 4.3을 갔다가 돌파했다가 약간 내려오는 가운데 있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기를 4.3이 넘어가게 되면은 시장이 조금은 발작을 합니다. 그래서 4.3이 넘어가는지 관찰하시고, 자, 만약에 시장이 조금 많이 붕괴된다 그런 거는 4.5 있죠. 그걸 넘어갈 때는 조금 시장은 상당히 위험해진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약간 내려왔지만 올라갔지만은 내려왔던 것은 결국은 뭐 트럼프 타코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전반적으로 시장 자체가 자, 금리 시장이 상당히 좀 요동을 많이 치고 있다. 자, 트럼프 말 한마디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비트코인 한번 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은 조금 일단 10만대를 완전히 돌파하지 못하고, 자, 그때부터 좀 내려온 모양이 있었죠. 그래서 8만대에서 10만대 왔다 갔다 하는 모양이 있는데, 자, 만약 여기만 지켜준다면 주가는 다시금 반등되면서 올라갈 수 있는데, 여기 강하게 떨어질 때 있죠. 직전 저점이었던 8만 분대 강하게 떨어지면은 조금 재개하는 데는 좀 힘들다. 시간이 좀 더 많이 걸릴 것이다. 저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금의 주봉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장대 양봉이 나타나면서 제가 보는 관점 200일선 있죠. 요거하고 지금 봉의 거리가 상당히 많이 멀어졌다는 겁니다. 요때하고 비슷하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좀 조심할 때다. 한 번은 눌림목이 있을 수 있다. 또 5천에 가까이 왔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많이 눌린다면 그때는 좀 들어가시면 되겠죠.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자, 아무래도 5에서 한 10% 정도 금으로 일단 좀 바꿔서 달러를 갖다가 들고 가는 전략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에 반해서 이제 실버는 더 많이 뛰고 있다는 겁니다. 엄청나게 뛰고 있죠. 실버는 등락이 심하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진폭이 큽니다. 자, 그런 가운데 왔다가 갔다 하는 진폭이 크죠. 그때 항상 조심하시고 좀 떨어질 때, 자, 고를 때가 잡을 수가 있으니까 좀 갖고 가자. 그래서 200일선하고 봉하고의 거리가 너무 많이 이격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좀 조심을 할 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현재 미네소타주의 미네아폴리스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IC 때문에 사람이 죽어나갔다, 불체자들을 잡기 위해서 그런 일들이 많이 지금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척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가 공화당이 국토안보부 예산을 삭감하는데 동의하지 않으면은 다음 주에 예산안 통과를 갖다 저지하겠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미국 정부 부분의 부분적인 셧다운 가능성을 또 극적으로 높이고 있습니다. 자, 아무래도 민주당은 또 이민자 편이니까 자, 그런 것들이 또 일어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통과가 되는 줄 알았더니 또 한 번에 약간의 미스가 또 발생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칼치 사이트 보면 74.2%나 올라가 있습니다. 가버먼트 셧다운 되는 것이 1월 31일자로. 자,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음 주에 또 셧다운 문제는 약간의 불거질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먼저 골드만삭스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올해 주식 투자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키워드 자체는 시장 폭이 확대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2025년도 후반에 시작된 상승세를 바탕으로 미국의 중소형주, 그다음 미국 외시장, 이런 한국 시장을 말합니다. 2010년 초에 몇 주 동안에 주요 미국 주식 지수를 전반적으로 상회하는 성과를 보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상위 종목에 집중된 S&P 500, 나스닥 100은 연초 대비해서 1%밖에 오르지 않았다. 자, 그럼에도 S&P 500 내에서도 구성 종목의 68%가 플러스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즉 말해서 저변이 확대됐다는 겁니다. 시장폭이 마켓 프레스가 확대됐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시장폭을 나타내는 지표는 10월 저점 이후에 지속적으로 반등이 되고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폭이 확대됐다는 말은 시장에 일단 매수세가 많이 들어오고 있고 활기가 넘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우리가 갖고 있는 종목은 조금은 떨어지고 있지만은 나머지 종목도 여기서 많이 올라왔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랬던 YTT 올해 기준으로 해서 얼마만큼의 수익률이 있었냐. 가장 좋았던 것이 코스피 한국이 한 15%나 올라왔다는 겁니다. 그다음 러셀 2000이 10% 올라왔고, 그다음에 스몰캡도 600도 한 8%, 그다음 미드캡도 한 7%. 이런 식으로 일단 대형주 외에 나머지 종목들과 한국 주식이 상승을 이끌어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런 가운데 있고 나스닥 100이라든지 S&P 500 1%밖에 안 됐으니까 상대적으로 이것들이 많이 갔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많이 안 가니까 조금은 힘들었던 그런 한 달이었다. 이렇게 한 달 다 돼가죠.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마켓 프레스를 보게 되면 상당히 임프루브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10월부터 시작해서는 자, 그런 식으로 일단 지금 이제 아무래도 좀 확대되고 있다는 좀 매수세가 확대가 되고 있는데 요런 쪽 중심으로 확대가 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골드만삭스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주요 변동성 지표에서 개별 종목의 상승을 노리는 투자자들의 움직임, 그다음 지수 반등의 약세가 나타나는 등 종목의 성별 능력이 중요한 시장 상황이 되고 있다. 종목 장세가 되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S&P 500 지수의 구성 종목의 평균 대비 지수 편차가 93%째 100분 이수에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건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고, 그래서 주식을 보고 있는데 주요 변동성 지표에서 나타나는 종목 선택 시장의 양상은 개별 종목
종목 상승세를 쫓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개별 종목 시장이다. 자, 그 이야기를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요 차트를 하나 보시면 S&P 500의 평균 싱글 스탁이 있죠. 이게 개별 종목입니다. 그와 더불어서 1개월 동안의 임프라이드 버라이어티를 있죠. 내재 변동성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만큼 변동성이 크다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지금은 종목 장세가 되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는 또 캐나다가 중국과 무역 협정을 맺을 경우에는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아직까지 뭐 관세가 끝났다 이렇게 말하기는 힘들고 중요한 트럼프 말에 따라서 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빠진다면은 그때는 또 매수 관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 오픈 AI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인데 아무래도 지금 광고에 좀 잠재성이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걸 본다면 지금 현재 오픈 AI 같은 경우는 90빌리언 정도 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유튜브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270빌리언 정도 되고 있죠. 한 3배 정도가 차이 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정도에 일단 이제 잠재력이 있는 것이 오픈 AI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또 거꾸로 보면 아직까지 유튜브는 이 정도 되고 있는데 얘는 요밖에 안 되니까 아직도 따라오려면 차이가 많이 남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런 가운데이기 때문에 정말로 이렇게 계속해서 해서 이렇게 올라가 주는지를 관찰해야 될 때고 그렇게 올라갈 때는 자, 다른 것보다는 여러 가지 걸려있던 종목들이 있죠. 자, 마소라든지 여러 가지 종목들, 오클로라든지 오라클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갈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요 자료를 보시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자료인데 GDP 같은 경우는 2.8 정도 되고 있죠. 2.8 정도 되고 있고 2.2에서 2.8이니까 조금 더 늘어나는 그런 가운데 있다. 그래서 GDP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PCE는 3.0까지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저번보다도 물가는 좀 높아지고 있다. 물가는 높아지는데 경제는 좋다 그 말이겠죠. 그것이 아무래도 수입이 있죠. 수출이 있죠. 수출이 2.6이고 수입이 마이너스 6.9입니다. 그래서 수출은 좀 늘어났고 수입은 좀 많이 줄어들었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또 아무래도 GDP 성장은 조금만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전반적으로 지금 이제 이 정도의 GDP 가지고 주가가 그렇게 내려지지 않고 충분히 달려갈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요 차트를 하나 보시게 되면 리얼 퍼스널 스pen딩 있죠. 개인 소비 지출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거 자체가 11월 달하고 10월 달하고 11월 달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죠. 소비가 줄어들지가 않고 있으니까 경제가 나쁘지가 않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 지금 3Q 되어 있죠. GDP 4.4까지 지금 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이기 때문에 자, 아무래도 이런 GDP를 갖고 성장률이 가고 있는 데다가 소비를 하고 있다는 말은 아무래도 지금 이제 경제가 그렇게 나쁘진 않다. 저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번 주가 본격적인 지금 이제 실적 발표가 되고 있는데 화요일부터 시작해서 보면은 이제 유나이트 헬스 그룹 있죠. 그거 나오고 있고 보잉 있고 UPS 있고 GM 있고 RTX 있습니다. 자, 그다음 텍사스 인슈먼트 이런 것들 나오고 있죠. 자, 가장 중요한 게 또 수요일 날 되겠죠. 수요일 날 장전에는 SMN 나오고 있고 지버노바 이런 것들 나오죠. AT&T. 자, 그다음 가장 중요한 장 마감에 일단은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그다음 테슬라 나옵니다. 그다음 램 리서치 나오고 있고 서비스 나오고 이런 데 셀레스티카 이렇게 나오고 있죠. IBM 그다음 웨스트 매니지먼트 이렇게 좀 많은 회사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체킹하자. 그다음 목요일 날 와서는 메스터 비자 이런 것들 다 나오고 있죠. 자, 노키아도 나오고 있고 자, 그다음 애플 나오고 있고 보셔야 될 것들 요 정도는 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소파이라든지 금요일 날 가서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브라이전 이런 것들, 그다음 쉐브론이나 이런 것들, 엑스모빌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거의 다 이제 실적 발표가 집중되어 있던 한 주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번 경제 발표에 중요한 내용들이 있는데 저 화요일 날 있습니다. 화요일 날은 트럼프가 일단 스피치를 하고 있고 8시 밤입니다. 아침에. 자, 그다음에 또 수요일이 있죠. 예, 금리 결정이 있습니다. 요번에 인터페드의 인터레스트 레이트 디시전이 있고 FOMC 스테이트먼트가 나오죠. 그다음에 지금 이제 한 파월 의장의 어느 정도 컨퍼런스 또 나오겠죠. 이런 것들 한번 체킹해 보시자. 자, 그 아침에도 또 지금 트럼프가 스피치를 합니다. 이제 수요일 날 좀 중요한 내용들이 담아지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자, 목요일 날 본다면 이니셜 잘미스 크레임이 있죠. 자, 신규 실업 전국 건수. 그 다음에 지금 이제 금요일 날은 PPI 지수라든지 시카고 PMI 요 정도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월스트리트 저널을 보게 되면 재무부의 금리 조정을 인해서 엔화 강세, 달러 약세가 될 거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미국과 일본 당국은 엔화 약세에 대해서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대해서 개입이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뭐 지금 엔화 강세니까 금리가 올라가고 있고 뭐 내려가고 있고 뭐 그런 것들보다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자, 같이 일단 공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엔캐리 청산이나 이런 것들은 뭐 급격하게 나오지는 않겠다. 자, 그런 것도 우리가 한번 체킹하시고 넘어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올해 들어서 한 4개 정도 차트가 지금까지 세계시장에서 벌어진 격동적인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데 첫 번째가 일본은 채권 시장이 혼란이 됐다는 것들. 채권 가격이 엄청나게 일단 떨어지면서 금리가 폭등했죠. 그다음 소형주의 일단은 큰 폭의 상승. 그다음 천연가스 금은 이런 가격의 급등. 자,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올해 시장 초반기에 일어났던 일들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다음 번스탄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AI 인프라가 대규모 확장되는 2027년도에는 심각한 구리 부족 현상이 시작될 거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AI는 전력에 따라 확장되고 있고 전력은 구리에 따라 확장되기 때문이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랙 하나가 약 130kW를 소비하는 데 있어서 데이터 센터에 공급되는 모든 메가와트에는 스택의 모든 계층에 구리가 필요로 하다는 거겠죠. 그런데 이는 블랙웰의 대규모 배포라든지 추론이 학습을 앞지르는 추세가 되고 있고 그래서 하이퍼스케일러들이 단위 플래그십의 데이터 센터에서 지역의 클러스터로 전환하는 시기와 거의 완벽하게 일치한다. 그래서 모두 동시에 용량을 2배로 늘리려 하기 때문에 AI 슈퍼사이클과 구리의 슈퍼사이클이 같은 주기로 나타난다. 그래서 앞으로 구리 가격이 더 많이 올라가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겠죠. 자, 그래서 번스타인 자료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2017년도부터 시작해서 구리가 계속해서 일단 지금 이제 부족한 현상이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로봇 액추에이터 있죠. 관절에 들어가는 것도 다 구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리가 계속해서 쓸 수밖에 없다. 자, 일단 구리하고 관련된 회사들 있죠. 자, 그런 것도 한번 체킹해 보셔서 자, 그런 회사들 주가가 또 반등하지 않겠나. 자,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자, 빅테크들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테슬라 주봉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추세는 상승 중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계속해서 추세가 상승 중에 있기 때문에 200일평선, 자, 그다음 50일, 100일 이렇게 계속 상승하고 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반등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스토캐스팅들 바닥으로 해서 다시금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추세는 계속해서 간다. 저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 요걸 갖다 일봉으로 한번 보시게 되면은 아무래도 역 헤드 앤 숄더 있죠. 그러니까 리버스 앤 헤드 앤 숄더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상승의 추세가 계속해서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 엔비디아 주봉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직전 고점을 돌파하면서 올라가는 모양이 있죠. 주가가 계속해서 상승 중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역시나 지금 이제 눌린다면 좀 매수의 관점에서 또 들어가야 되겠죠. 자, 그런 것이 이제 엔비디아 차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200일선을 지키면서 계속 반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행보가 좀 오래되고 있는데 좀 시간을 두면서 우리가 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다음 구글 한번 보겠습니다. 구글은 좀 올라가서 주춤거리고 있죠. 자, 그 이유가 조금은 배수가 높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 거 있죠. 자, 그거 자체가 13.04니까 자, 그걸 중심으로 하고 그다음 밸류에이션 한번 봐야 되겠죠. 그래서 밸류에이션을 보니까 자, P 레이쇼로 봤을 때 16배수인데 섹터 평균이 5년 평균이 23.7이니까 23.72 배수 정도는 줄 수가 있겠죠. 자, 그런 가운데 있고 그렇다면 23.7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자, 거기다가 지금 볼 수 있어 2027년도께 13.04죠. 13.04달러. 자, 그렇게 했을 때 주가 자체로 본다면 309불입니다. 적정 주가 나오는 게. 자, 그런데 지금 모습 속에서 본다면은 330불 정도 될 수 있으니까 조금은 고평가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주가가 좀 꺼진다면 우리가 매수의 관점에서 들어갈 때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 마소의 주봉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그나마 200일선 있죠. 자, 이렇게 아무래도 우량주 같은 경우는 200일선이 좀 다음에는 거의 다 또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전 고점을 갖다가 깨면서 적점을 깨면서 좀 내려왔는데 다시 반등이 되면서 올라가는 모양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런 것들 뜰 때 어느 정도 다이버전스가 나타나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처럼 같이 올라가는 그런 모양이 있죠. 이런 주가는 내려가고 있는데 자, 아무래도 이렇게 이런 것들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스토캐스틱이 좀 반등이 되면서 올라가지 않겠는가. 그래서 마소 이렇게 많이 빠졌던 종목들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메타 한번 보겠습니다. 메타도 주봉 차트에서 거의 쌍바닥이 나타나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주가의 상승세가 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게 또 올라가고 있고 그래서 보통 보면 M7 같은 종목에 있어서는 200일선이 닿을 때 있죠. 자, 그럴 때가 보통 보면 매수 관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엄청나게 시장 자체가 붕괴된다든지 아니면 이익이만 완전히 꺾어진다든지 그렇게 하면 모르겠는데 자, 그렇지 않으면은 주가 자체가 여기서 반등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 아마존 한번 보겠습니다. 아마존 역시도 200일선을 일단 지지받고 계속해서 올라가는 가운데 있죠. 추세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고 저 5번이나 상승되고 있죠. 그래서 아마존 같은 것은 AWS라든지 소비라든지 그다음 우주라든지 이런 것들 다 포함하고 있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런 주식 역시도 주가 자체는 계속해서 상승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라든지 이런 것들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계속해서 일단 상승할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또 아마존이 되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다음 애플 한번 보겠습니다. 애플은 직전 저점에서 어느 정도 좀 반등되는 그런 기미가 있고 고점 대비해서 내려왔던 폴 본다면은 적어도 한 15% 정도 내려왔으니까 저 반등의 기미는 있겠죠. 스토캐스팅 것들도 바닥권에서 있고 저는 단지 기술적인 이야기고 그렇다면 밸류에이션 한번 봐야 되겠죠. 자, 요즘 적정 주가 나오는지 자, 그렇게 했을 때 지금 9.15입니다. 9.15고 그거와 동시에 지금 이제 아무래도 다른 것보다는 밸류에이션을 봐야 되겠죠. 9.15에다가 우리가 곱하기를 해줘야 되는데 자,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이제 25배수 정도 되고 있다. 섹터 평균이.
근데 5년 평균을 본다면 28.63 정도 되고 있죠. 그래서 이건 길게 되고 있는 주식이니까 한 28.63 정도는 주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 가운데 이 때문에 28.63을 준다. 자, 그렇게 했을 때 지금 이제 9.15죠. 9.15달러. 자, 그렇게 보면은 실질적인 주가는 260불 정도가 나온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거보다는 조금 더 여기 상단 위에 있죠. 260불 요 정도 되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지금 모습 속에서 본다면 좀 저평가되어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이런 것들 상반기에 돌아나가면 또 잡을 수가 있겠고 이번 실적에서도 좀 좋은 이야기가 나오면은 다시금 갈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